광고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뭐 교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됐던 발가락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나누리병원의 관절센터 최승균입니다. 수원 나누리병원의 관절센터 이현진 과장입니다. 굳은 살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데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보다는 오히려 첫 번째 발가락, 이게 발이라고 생각하면 엄지발가락과 발등이 이어지는 부위에 이렇게 변곡점이 있어요. 이렇게 굽어지는 거기에 이제 굳은 살이 많이 박혀서 통증이 생기면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생기는 무지의 반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은살이 주 증상은 아니고요. 발가락이 이렇게 휘면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아픈 게 주 증상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발가락이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겹쳐요. 얘가 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발가락입니다. 여기까지가 발가락이고 여기는 발등인 부분인데 발등과 발가락의 각도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무지라는 건 엄지발가락을 말하는 거고 외반, 바깥쪽으로 꺾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꺾여요. 발만 딱 보면 이게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이는 거죠. 뾰족하게.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해요. 여자에서 남자보다 15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더 흔한데 이게 왜 흔하냐? 여자분들이 좀 유연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딱 폈는데 저는 여기까지 펴지잖아요. 이게 더 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뒤로 가요. 관절 유연성이 많으면 유연성이 쭉.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쪽 관절에 점점점 변형이 더 오는 거죠.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뾰족 굳은 게 있고 또 하이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굽이 높아지면서 앞발이 체중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앞쪽으로 모든 힘이 쏠리는데 그걸 발가락이랑 우리 중족골이 온전히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변형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유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생활 습관의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고 사실 20대, 30대는 너무 많이 신고 다녀도 많이 변화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40대, 50대 후회하게 돼요. 그때 이 변형이 왔을 때는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라든지 아니면 보조기 같은 걸로 되돌릴 수 없는 정도가 돼서 오시니까 증상은 뭐 통증이 이제 많이 있고요. 발이 넓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발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반 신발 신으면 그 튀어나온 부분이 신발이 다니까 아프죠. 이게 엄지발가락이면 엄지발가락이 일로 자꾸 가기 때문에 두 번째 발가락하고 자꾸 겹쳐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다른 발가락을 엄지발가락이 타면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많이 굽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픈 건 아니에요. 정말 모든 질환은 환자의 증상이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아무리 엑스레이 모양이 심하고 그다음에 남들이 봤을 때 발가락이 이렇게 많이 휘어 있어도 내가 안 아프고 내가 잘 지내면 그거는 굳이 치료하진 않아요. 맞아요. 보통 수술 안 하는 걸 보존적 치료라고 하고 수술하는 거는 한 140가지가 넘어요.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그렇게 있는데 많아요? 수술 방법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140가지요?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다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발 변형된 모양이라든가 각도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평발 때문에 무지해반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보존적 치료는 얼마나 있냐 물어보시면 통증이 있어도 약물 치료로 통증을 감감시켜서 뭐 수술적 치료 없이 잘 지내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좀 휘어져 있는 걸 약간의 교정적인 보조기를 갖다 써서 이제 교정하는 경우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페이서라고 하죠. 뭐라 그럴까요? 전 필로라고도 하기도 하고. 필로라 그래요. 말 그대로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그 기구 같은 게 있어요. 뭐 파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거즈를 두껍게 뭉쳐서 사이에 껴서 좀 다리 이게 발가락 벌려놓고 기도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요.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게 증상은 덜어질 수 있어요. 발가락이 겹치지 않으니까 덜 아플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됐던 발가락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교정의 효과는 없습니다. 광고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뭐 교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과장 광고 그거는 많죠. 그러면 무죄반증 예방 어떻게 교육하세요? 유전적인 소인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최대한 그거를 막으려면 유발되는 요인을 제거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뒷굽이 높은 신발, 앞발로 힘이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앞폭이 넓은 신발을 신는 게 좋아요. 뭐 운동화도
와이드 타입 운동화를 따로 팔아요. 같은 길이는 똑같은데 앞발 폭이 더 넓어요. 그런 신발 신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좁은 거 신지 말고 뒷굽 높은 거 신지 말고. 저도 발볼이 넓은데 덩치 큰 사람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신발 신어보면 다 좁은 신발이라는 거예요. 발이 살이 쪄서. 발에 살이 쪄서 그렇죠. 근처 나갈 때, 친구 만날 때 편한 거 신으세요. 편한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설정. 해주세요. 허리가 아플 땐 내 마음을 훅 나누리다